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출국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모습인데 김 의원이 출국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늘 김 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이름이 바로 출국이었습니다. 예, 출국이라는 영화, 이게 영화 이름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오늘 영화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출국 영화 많이 봐달라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직접 자신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감상평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오늘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지지자들 300명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던 겁니다. 예. 요즘 세상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나왔나 싶네요.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영화를 추천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보기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관람하는 현장에 가서 그 이유를 직접 김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오늘 특히 출국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고르게 되신 건가요? 글쎄요, 이게 무슨 화이트리스트로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과연 진짜 어떤 내용인지 또 많은 분들께 또 같이 한번 보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안지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영 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했던 블랙리스트 영화와 반대로 이 정부의 특혜를 받은 영화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영화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이 영화의 순 제작비를 넘어섰고 또 당시 국정원이 나서서 영화진흥위원회에게 제작 현황 점검을 지시한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란에 대해서 영화 감독과 제작사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이 영화가 이런 논란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논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 영화 자체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영화 평점과 리뷰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보였습니다. 예. 또 오늘 관람하는 김진태 의원과 함께 전희경 의원이 지지자들과 이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이 특이한 장면이 있었는데 모두 서서 보시는 것처럼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지켜보시죠. 예. 예. 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파악을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극장 가면은 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국가를 직접 부르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낯선 모습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 왔던 지지자들 모두 익숙한 것처럼 모두 일어서서 직접 애국가를 불렀던 건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튜브나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멘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혹시 이 자리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윤창중 칼럼 세상 TV에서 보고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출국을 봐라 그러셨어요. 예, 그렇군요. 자, 제작사 측의 뭐 의도한 건지 어떤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성 논란에 휘말린 영화 또 한 편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염화미소입니다. 예, 부처님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염화미소는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된 제자가 이 미소로 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염화미소라는 뜻을 직접 사용하진 않은 거고 예. 이 직답을 피하고 미소로 대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미소로 대신 이야기한 사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인데요.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으로는 홍남기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지만 아직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을 따라 나선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고별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가 있는 그런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인데 어떤 내용으로 고별 브리핑을 했습니까?
내용 자체는 G20 정상회의 종합 브리핑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온 기자들은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의 질문을 던졌고요. 그런데 김 부총리 대답 대신에 웃었습니다. 이 장면도 직접 보시죠. 테이블 앞두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저희 보면서 옆에서 물어 답변했구만 또 공식적으로 물어보시네. 네, 앞에 기자 질문이 살짝 잘렸는데 자유한국당 공개 러브콜도 있는데 퇴임 후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 대신 이렇게 웃음으로 때운 겁니다. 예. 부인을 하거나 뭐 인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미소로 즉답을 피한 거군요. 자, 그 부분이 뭐 염화 미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김 부총리가 세간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거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김동연 총리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김동연 총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이었지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맡아온 배경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로선 김 부총리의 거취 예상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앞서 참여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고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정치인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었고요. 예.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던 김장수 전 실장도 그 직후에 한나라당 의원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자부 장관을 지냈던 박명재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김 부총리가 이런 선례를 따르리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는 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